들으셨죠? 네. 북한 이야기는 제가 센터장님과 우연히 테이블에 같이 앉았다가 그냥 그 내용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같이 듣게 됐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사업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라인 미팅하는 걸 제가 보면서 처음으로 이 라인 미팅을 제가는 좀 어설픈 팀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서 국장님이 되셨던 분이고 좀 어설픈 팀이었는데 그걸 참관을 하다 보니까 저도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바닷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일이잖아요.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람 사업이고 인맥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리더를 찾는 깜을 찾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라인 미팅을 한다고 이 날짜가 잡힌 게 전날이 아니겠죠. 한참 전부터 라인 미팅 날짜는 잡혔겠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지난달 9월 달에 국장 미팅을 하면서 국장님들께 당부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파트너들 중에 꽁지에서 이제 두주를 혼자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꽁지에서 이제 뎁스의 대실적 소실적에 관계없이 좀 지정을 해주면서 라인 미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서 차츰차츰 한 분 한 분 하게 돼서 어제 이 팀도 했었는데 이 라인 미팅이 날짜가 정해진 게 한참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스피치를 준비해 오신 분이 없었어요. 이분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기존 사원분들도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꽁지에서 늦게 나오신 분이 스피치를 준비해서 다 메모를 해 오신 거예요. 근데 어제 하는 걸 보니까 메모한 거 보지도 않고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연습했겠죠, 집에서. 근데 기존들은 아무도 준비도 연습해 오신 분이 없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도요, 배우들을 보면서도 주연 배우가 아니고 조연급도 안 되는, 조연급에서도 좀 떨어지는 배우였는데 항상 주연 배우 옆을 맴돌면서 자기가 주연 배우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주연 배우 대사를 대신 외우고, 자기 대사도 아니야, 자기 대사는 몇 개 있지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주연 배우의 대사를 달달달 외웠던 어떤 연극 배우가 결국 불의의 사고로 주연 배우가 사고가 나서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을 때, 무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날짜가 잡힌 거니까. 무대는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극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연 배우로 발탁이 돼서 주연 역할을 했던 걸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내 삶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사세요? 준비된 사람의 스토리는 알차죠? 내용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밋밋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우리들은 성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내 하루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보름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 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상반기, 내 하반기, 나의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으면 내가 준비된 자가 가질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준비하신 사람이 가질 수 있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공을 원하고 있고 간절하게 원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 얘기 아시죠? 네. 어렸을 때 동화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학교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평소에 항상 일을 했어요. 겨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꽃피는 춘삼월 봄에 배짱이는 나무꾼에서 쉬면서 계속 이렇게 노래만 읊조리고 있었는데, 나불나불 노래만 읊조리고 있었는데 이 개미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걸 계속 구하고 다녔습니다. 또 이게 뜨거운 여름이 됐어요. 역시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꾼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개미는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또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죽어야 돼요? 어렸을 때도 여러분 동화 보셨잖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 배짱이는 결국 아무것도 준비해놓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중에 결국 개미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이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준비하고 있었을 때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꽃에 홀리면 추운 겨울, 나도 모르는 새에 추운 겨울을 맞이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애터미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또 계속 새로운 어떤 비전이 나오고 있고 우리 아자몰도 얘기하고 중국도 얘기하고 많은 지금 세계 비전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중국이 열리면 내 삶이 다 될 것 같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만들지 않은 삶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건 항상 보이지 않게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큰 거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덤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그 덤조차도 준비되지 않게 큰 것이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물지도가 있어요. 보물지도. 어느 곳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정말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덩어리. 내가 다 쓰고 나서 죽어도 내 자식까지도 다 쓸 수 있는 이 방이 먹고 살 수 있는 다이아몬드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 창고가 있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보물 지도가 들어왔어요. 지도를 보니까 산 넘고 강 건너면 그 보물 지도가 있는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내가 발견해서 내 손에 쥐고 있다면 보물 창고를 털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나도 먹고 살고 있고 지금 내 삶이 공고하고 뭔가는 내가 불편하고 이게 내 욕심에 차지 않아.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태어나지를 않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정말 내가 원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내 꿈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행복할 수 있는 정말 보물 창고에 지도를 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털로 가야 되죠? 네. 내 평생 그것만 주면 내가 평생 막 꼴다고 남아. 그럼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창고를 가기 위해서 난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안 되잖아. 그러면 등산복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또 물을 건널 때 내가 젖지 않을 것도 준비하고 나침반도 준비하고 뭔가 완전무장하고 보물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내가 보물 지도를 쥐고 있는데 찾지 않으면 그 보물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잖아요. 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배낭을 챙겨서 길을 떠나야 돼요. 근데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물 지도를 쥐는 순간 그냥 떠나버려. 아무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가다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길을 알고 지도를 정확히 보고 알고 준비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보물 창고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 거죠? 걔 아니에요? 먼저 도착해서 그 보석 상자를 쥐는 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야 내 거는 거죠. 근데 내가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남들이 와서 먼저 온 사람이 있었네. 그 보물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물 건너 간 겁니다. 물 건너 간 거예요. 네. 그런데 1등만이 가져가는 거죠. 이건 막 쟁취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성공도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의 성공은요, 조금 늦더라도 종착역이 있어서 내가 조금 늦더라도 도착을 하면 누구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서 꼭대기에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늦더라도 도착하면 나한테도 그 성공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보물을 가져갈 수 있는 지도를 줬단 말이에요. 애터미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걷고 무작정 달린다면 여러분들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물에 빠져서 입사하고 산을 건너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쟁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쟁취가 뭐예요? 쟁취 뜻이? 쟁취의 뜻이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싸워서 취하는 거잖아요. 싸워서 내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도 쟁취하는 건데 당연히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요, 우리 애터미 싸움은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거 남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네. 내가 나를 이겼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도착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쳐서 갈 수 없으면, 가다가 멈춰버리면, 후퇴해버리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갖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이 아닌 나하고의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끊임없는 인내와 자기관리,
이게 결국 내가 성공을 갈 수 있는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길에 와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산을 걷는 한 주택에 여러분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싸움 중에 또 하나의 싸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숫자 싸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 싸움. 여러분 숫자와 싸워보셨어요? 아니요. 숫자와 싸워보셨나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하루를 점검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결국 저는 성공과 돈은 이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 가져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매일 목표를 세운다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구체화시킨 수치화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2019년 내가 12월 상반기에는 반드시 국장 승급을 하겠다. 2019년 12월 하반기에는 내가 반드시 국장 유지를 하겠다. 2019년 11월 상반기에 나는 반드시 판매사를 2명 배출을 하겠다. 이게 어떤 수치화된 언제까지 매달 상반기 하반기 언제까지 어떤 걸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하는 구체화된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막연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절실한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이 거기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차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는 영업회사가 아니라 마감이라는 것 자체는 없지만 항상 나의 어떤 실적을 내가 계속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하면서 점점점 발전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단톡방을 봤는데 모 팀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단톡방 글에 올렸더라고요. 기억 잘 안 나지만 내용은 무슨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발전한다예요. 그런 내용의 어떤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고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없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도 똑같이. 그래서 지난 차에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는 내 목표가 있었고 내 목표를 몇 프로 달성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한 분이 손 드셨어요. 한 분 손 드셨어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은 굉장히 멉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한 성공이에요. 막연한. 그냥 되고 싶다. 부러울 뿐인 거죠. 되고자 하는 간절하게 여러분 약한 겁니다. 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난 차에 분명히 내 목표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있겠죠. 어떤 목표가. 그런데 지난달 내가 지난 차에 15일 상반기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몇 대 몇 좌우 점수로 내가 마무리가 되는지 합계 점수가 나오시는 분. 지금 그걸 알고 계신 분. 15명, 20명 정도. 이 나머지 분들은 지금 계획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배짱이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 민감하시기 바라고 정말 이번 차 신중일부터 마늘까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내 피부는 계속 어떻게 향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여러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영원히 체크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막연히 내가 출근만 하고 있으면 우리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아.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폰서는 스스로 리더가 되는 자, 준비된 자, 셀프 리더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스폰서의 눈에 내가 리더로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안 비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연기라도 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그 숫자에 민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점수가 그냥 막연한 점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점수 속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내 사업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점수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내 목표를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모자랐어. 내가 배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내가 내 카드 딱 긁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뭐 다음 달에 팔지 뭐. 이거 뭐 곧 있으면 우리 집에 물건 제품 떨어지는데 생필품인데 내가 쓰지 뭐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점수에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만약에 내가 점수가 좀 모자라서 50만 점을 내가 내 카드를 끌고 만약에 샀다고 치자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팔아도 되고, 네, 그거를 물론 내가 먹고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제품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뽑았다고 치면 반드시 이걸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해야 되고,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선물이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라도 먹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품이 우리 집 베란다에 쌓이고 있다면 그 제품에는 스토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품과 여러분들 그 안에 항상 스토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냥 10,000점짜리, 20,000점짜리, 30,000점짜리 고객을 소프라킨 하나 먹는 고객, 그냥 칼슘 하나 먹는 고객, 오메가3 6,000점짜리 하나 먹는 고객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고객과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했고, 그 사람과 피드백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 그 사람의 대화하는 과정 중에 가정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어떤 그 사람과의 이런 어떤 내용, 스토리가 쌓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점수지만 그 작은 점수에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조금 모자라는 거 안일하게 내가 좀 팔고 밑에서 일어나는 포인트 막 올라가다가 조금 부족한 거 내 걸로 쫙 마지막에 해서 마무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점수에는 아무런 내용, 스토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점수 50만 점에는 뒤에 일어날 연속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타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품이 반드시 전달이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이라도 했다고 치면 그걸 받아먹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것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먹고 어떤 반드시 체험 같은 게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또 전달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 뭐 애터미를 한 뒤로 텔레비전을 잘 안 봐가지고 뉴스도 모르겠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겠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어떻나요? 내용이 있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막 지지고 볶고부터 막 계속 내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서 다음날 안 볼 수 있어요? 봐야 돼요. 또 봐야 되잖아요.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어. 어제 저렇게 하고 남녀가 둘이 지옥 보고 싸웠어.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네 남편이 바람다 들켰어.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또 막 이렇게 막 계속 어떤 스토리가 막 이루어지죠. 막 추리극도 마찬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점수를 만들어내는 속에 그 내 점수 속에 그 상대방의 스토리가 들어있어야 돼. 점수 안에 스토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황 발전을 합니다. 지금 큰 점수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끊임없이 누군가 미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을 때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막 팀장도 간다 그러고 막 국장도 간다 그러고 막 뭘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있게 믿으시나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요. 재구매. 맞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이 스토리가 있으면 미래가 있다니까, 내 미래가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보물 지도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담담하시네. 네.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은 떨립니다. 우리 아까 안수현 선생님이 스피치를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듣고 매일매일 떨리고 흥분되고 가슴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대잖아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잖아. 내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여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한 번도 여태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 나 여태까지 7년 동안, 당신을 만난 7년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1년간은 돈을 못 벌어도 되냐고 남편한테 얘기를 미리 했대잖아요. 애터미를 이해한 거죠.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되겠다고 본인이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판매사에 도전하겠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직 애터미를 100% 모르니까 오토 판매사에 도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레그를 내리면서 소비자 관리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다는 인맥이 아니에요. 본인이 30명씩 달겠다고 그랬죠. 그 안에 정확한 8명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30명, 이 8명 안에 자기가 그냥 가입시키는 사람이 아닌 매월 얼마씩, 이분이 힌트를 얻으셨대요. 지금 저한테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마감한 내용을 알려드렸죠. 제가 어떤 분이, 사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자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발전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자극을 주지 않으면 내 내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예화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한 달 반쯤 전에 어떤 분이 도전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판매사 승급하신 지가 엄청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유지가 안 돼, 유지가. 그런데 스스로 유지하려는 노력도 거의 못하세요. 네,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게 없으세요. 밑에 파트너가 그닥지 많지 않으니까 뭐 자포자기인지 본인의 힘으로 부족하겠다고 생각한 건지,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제심함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죠. 팀플레이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방문 판매 사원은 아니지만 방판처럼 도전을 해봐라. 이번 차에는 무조건 도전해서 판매로 직급 유지를 달성해봐라. 숙제를 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판매사라고 치자고요. 판매사면 250만 점, 250만 점을 팔아야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미 승급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물론 유지하지 않아도 내가 판매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강등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널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판매사에 되고 나서 이 목표 달성을 유지를 못하면 내가 강등이 돼서 다시 에이전트가 된다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뛰겠죠. 목숨 걸고 뛸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전혀 마감의 개념이 없고 유지를 안 해도 내가 판매사고 유지를 안 해도 팀장이니까 너무너무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팔아서라도 유지를 해보셔라. 근데 이분 혼자서 250만 점 팔긴 너무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직급 마감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분한테 수당이 얼마가 나올까요? 보름에 직급 마감을 해도 100만 원 돈은 나오죠. 네, 보름에 직급 마감을 해도 보름 동안 수당이 100만 원은 나옵니다. 그러면 못 나와서 뭐 많이 나와서 100만 원, 아무리 못 나와도 80만 원 나온다고 치자고요. 80만 원이면 40만 점이죠. 40만 점을 할 수 있는 점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한번 숙제를 드려봤어요. 여기 밑에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내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파트너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분은요, 이 한 줄이 이미 큰 대실적이에요. 한 달에 500만 점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일부의 수당은 타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직급 마감은 못해도 이런 분 지금 저희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남의 일로 듣지 마시고 내 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으신 분들이 이번 차에 지금 여러분이 도전을 하고 계세요. 나는 판매사가 됐고 한쪽이 대실적이다 보니 이쪽은 끊임없이 점수가 올라와. 그럼 나는 여기에 몇 명의 소실적 파트너들이 있어서 내 점수는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직급 마감을 못해도 자기 수당은 웬만큼은 타간단 말이에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이분이 간절한 게 없어. 먹고는 사는 분이니까 집에서.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이분이 언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판매사 된 지가 어느 세월인데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 비전이 돼야 안 돼요. 비전이 안 되잖아요. 이분을 보면은 누가 여기서 승급하고 싶고 누가 도전하고 싶겠냐고. 이분들은 혼자 열심히 팔아봐야 여기서 점수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가 두줄한다고 맘먹으면 어느 세월에 이분이 수당 한 번을 타겠냐고. 이분은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이분은 두 줄 한다는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올라오는데 어느 세월에 30만 점 30만 점에서 자기 수당 한 번 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해, 숙제. 이번 차에 이 40만 PB를 할 수 있는 수당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무리하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한테 30만 점씩 4번 맞출 정도로 한번 팔아보세요 그랬어요. 4번 맞출 정도로 120만 점을 파세요 그랬어요. 120만 점. 120만 점 파는데 여기서 40만 점에서 50만 점 빠지면 이분은 60만 점 정도 하시는 거예요. 60만 점 하는 거. 60만 점에서 70만 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한 달에 60만 점, 70만 점 팔아요, 못 팔아요? 보름에 죽을 돈 살 돈 팔아야지. 이럴 때는 기존 고객 다 만들어서 팔아야지. 지금 판매사 된 지가 언젠데. 그래서 숙제를 드려서 무조건 이거 팔아보세요. 팔아서 여기에다가 꽁지에다가 30만 점씩 4번 준다고
넣어준다고, 따먹게끔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팔아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이분께는 70만 점을 팔아보시라고 했어요. 70만 점. 그래서 2번 소실점 맞춰먹고 또 나머지 못해서 스폰서만 못해서 3번 정도를 타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전하시라고 했습니다. 왜 기존이기 때문에 이분도 소비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에 꽁지에서 신규는 신규지만 다른 데서 영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30만 원씩 2번 해보셔야 이렇게 도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시켰는데요. 이 팀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상시에 점수가 안 나오는 팀이었다니까요. 네. 근데 이분이 여기다가 한번 30만 점을 넣어줄 때 이분이 30만 점을 팔아서 한번 타겠죠? 네. 그리고 이분이 또 30만 점을 넣어서 한번 탑니다. 이분이 또 30만 점 넣어주겠죠? 팔아서 넣습니다. 또 이분이 맞추고 또 이분이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을 돈 살 돈 보름을 팔게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250만 점으로 마무리한 게 아니고 270만 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분이 70만 점 팔았더니 130만 점을 팔아왔어요. 신규가 약간 덜 팔았어요. 덜 판 걸 여기서 이렇게 점수를 보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점 마무리가 아니고 270만 점으로 마무리가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차에 도전을 하고 계세요. 도전을. 근데 이제 이분도 아까 스피치 하셨던 분도 이런 거에 자극을 받고 내가 양쪽에 30명씩 회원가입을 시키지만 여기 양쪽에서 8명씩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계속 이 도전을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내가 생필품을 쓰는 주체죠? 여기 계신 분 다 여자분들이고 40, 50대를 넘어서 60대, 70대 내가 생필품을 이용하는 생활의 주체분들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애터미를 안 하셔도 이마트, 롯데마트 타 매장을 이용해서 반드시 생필품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십니다. 기본 비계가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몇 군데 아는 지인들한테 전달하면 이거 열심히 하면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가 되겠지. 그냥 뭐가 올라와서 막 꿀떡이 떨어지겠지. 공짜 심리로 여러분들 성공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이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억울하고 약 오르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초반 때는 계속 좀 해주셔야 됩니다. 초반 때는 함께 움직이시는 함께.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으면서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내가 이 안에 몸만 담고 있고 나는 뭐 알바해서 돈이 나오니까 나는 또 내가 투잡이니까 어디서 얼마 정도 수당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마냥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알바하고 투잡이라도 죽을 똥 살 똥 애터미에 제대로 시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적으로. 그냥 조회 듣고 끝나서 가는 시간 말고 제대로 사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성공이 주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다 만들어졌을 때 승급할 거예요. 그 2위에 있는 스폰서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장이 터지죠? 다 만들어질 때 자기를 승급하겠다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깔끔할까요? 그냥 안 하고 자기는 안 하고 가만히 몇 명 가입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너무 양치 없는 얘기가 어딨나요? 도와주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띄워주면서 도와줘야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밑에서 다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겠다는 얘기잖아. 사람 많이 다뤄놓고 거기서 소비자 많이 나오고 스스로 움직일 때가 되면 점수가 나올 때쯤 되면 나는 가겠다. 이거 너무 아닌 얘기인 것 같아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그래서 이게 이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거는요. 당장의 수입이 아니고 미래의 수입을 우리는 만드는 거죠. 지금 당장 큰 돈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내 본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투잡이라도 하라고 하는 거잖아. 투잡. 알바라도 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있습니다. 부업자들 대충 이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업자로 전업자보다 더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부업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절대 그분은 성공 못합니다. 부업자지만 전업자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업자이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잖아요.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서 출근해서 저녁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나는 투잡으로 하기 때문에 내 다른 직장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잖아.
그러면 전업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덜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뛰어야죠. 시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초점 맞춰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죠. 네. 부업자들은요, 투잡자들은 애용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더 애용을 해야지. 왜? 나는 전업자보다 체험할 시간이 적으니까. 전업자들은 매일 출근해서 남의 교육도 듣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일으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지만 나는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속해서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럼 내가 더 애용을 하고 내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한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고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애용하고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몰입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2배의 시간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업자가 전업자보다 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부업자니까 부업자처럼 일을 하시면 절대 성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네트워크 특성상 그달 내 당장 수입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입. 근데 그 미래의 수입이 어떤 수입이에요?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이잖아요. 영원히 일하는 소득이 아니고 짧게 이 노력을 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정된 소득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정된 소득을 원치 않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딴 데 가서 일하셔도 돼. 200만 원 딴 데 가서 버셔도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1000만 원짜리들이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꾸준히 안정된 어떤 연금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이 없으신 건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즉시 버는 수입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 애터미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사업을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는요 파는 게 아니죠. 뭐예요? 파는 게 아니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달 속에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계속 관계성을 위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뒷작업이 단타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인 재구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수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 우여곡절이 다 있어야 됩니다. 내 사업 속에. 이번에 베트남에 다녀오신 우리 송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너무너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 뭐 딸처럼 여겼던 어떤 딸같이 여겼던 어떤 그 분이 그 베트남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트남이 곧 열릴 거니까 애터미를 전달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어쩌자고 전도사님이 애터미를 알아가지고 첫날 사진 오는 걸 봤는데 뭐 한 2명 정도 있더라고요. 미용실 직원 정도겠죠. 그 딸같이 여겼던 그분 지인. 다음날 보니까 막 5명이 되고 여름에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전도사님이시잖아 그래도 은퇴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게 이분이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쩜 그렇게 전도사님 잘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꾼이잖아. 사실은 본인이 꾼이래요. 꾼인데 어쩌다가 전도사가 됐대. 전도사인데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꾼인데 어쩌다가 전도사가 된 거래. 근데 그 본인의 이 능력을 이 애터미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훈련받아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애터미에서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굉장히 세시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안 딸려와요. 못 먹어도 고지 큰 소리 뻥뻥 치셔야 되잖아. 우리 센터장님이 왜 사람들이 잘 딸려와요? 뻥 내지르잖아요. 뭐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일단 뻥뻥 내지르잖아. 뒷일은 어떻게 들망정. 근데 저지르고 나니까 내뱉고 나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어쩔 때는 제가 막 감당도 못할 말을 막 내뱉으면 또 어쩌려고 저렇게 폭탄을 터뜨리나 싶은데 또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근데 그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누가 죽이겠어요? 근데 뱉고 나면은 100% 달성 안 해도 10% 달성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작은 사람
자신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음흉한 사람도 있어. 응. 전 짧게 목소리를 내려고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집을 와가지고 저 엄청 내성적인데도요. 목소리가 커갖고 이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한 집에서 사니까 바로 옆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걸 지금 비밀 얘기라고 하냐 이게. 목소리가 커가지고 나는 이거 소문소문 한다 하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그걸 지금 비밀 얘기라고 하냐고. 네. 근데 목소리가 작은 사람 이렇게 막 속삭속삭한 사람은 좀 수상해. 음흉한 사람이야. 네. 막 자신감 있게 여러분 막 터뜨리는 겁니다. 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되니까 또 돕는 작용이 안 일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전업이냐 부업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고 이 노력을 제대로 투자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이거는 쟁취하는 거라니까요. 스폰서도 쟁취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진행해서 내 스토리를 만들고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스폰서도 내가 뺏어오는 겁니다. 스폰서가 항상 한 줄에 매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폰서는 항상 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막 제대로 열심히 잘하나, 누가 리더인가를 보고 그 리더를 향해서 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리더 찾기 게임이니까. 좌측과 우측에서 나보다 더 괜찮은 리더를 한 명씩 찾아내면 내 사업이 완성이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 완벽한 복제만 이루어내면 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실갱이하는 사업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감 하나를 제대로 완성시키면 내 사업이 끝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팀 미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팀 미팅을 잘 하셔라. 테이블 미팅을 잘 하셔라.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총장님들도 오시고 단장님도 오셔서 항상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일 모레 곧 유종선 단장님이 또 오시죠? 네. 애터미의 크라운 클럽이신 유종선 단장님이 오십니다. 크라운 마스터이시자 연봉 4억자 이상의 크라운 클럽이신 유종선 단장님이 오세요. 그분이 오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1분 스피치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1분 스피치. 네. 이 1분 스피치를 통해서 테이블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또 여기서 라인 미팅 하면서 또 느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존의 사업자들은 자기의 스피치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 발표하신 분들 내용이 똑같지 않나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틀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똑같은 스토리. 이 사람이 애터미에 전직에 뭘 하다가 애터미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고 비전을 보고 애터미에 와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뀔까요? 네, 내가 전직이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애터미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해서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 내 스토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계속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 이 1분 스피치를 계속 하면서 훈련을 할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기존들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단 한 명의 신규 파트너를 위한 훈련이에요. 내가 테이블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7명이 미팅을 합니다. 우리 팀이 7명이 미팅을 하는데 그날 2분의 파트너가 오셨어요. 신규 파트너가. 그러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뭐 식사를 하시고 해도 좋고 안 하시고 해도 좋고 하시고 이제 딱 커피를 한 잔씩 타놓고 팀 테이블 미팅을 해요. 그랬을 때 기존들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분의 스피치를. 신규만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 리더나 이런 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의 스피치가 그 사람한테 맞을까 다 알 것이고 또 어떤 거에 신규는 꽂힐지 모르기 때문에 1분씩 돌아가면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똑같이 들었다고 지루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들은. 이게 팀 플레이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내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거 재심합력입니다. 나하고는 형제 라인이지만 이분의 신규 파트너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씩 미팅을 하는 가운데 계속 스피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사생결단해서 내가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 들으면 막 여러분 빨려가실 거야. 네. 막 온몸이 다 너덜너덜 찢기 아프고 막 피가 흘리고 막 이런 얘기 막 떨어지고 막 미끄러지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빨리 들어가죠. 이렇게 목숨 걸고 탈출해서 결혼정보 사업을 했는데 애터미 비전을 보고 내가 1년 동안 수입이 없을 걸 각오하고 남편도 말하고 애터미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의 스피치는 또 평범한 가정주부로 있었는데 내가 그전에는 정말 남편의 우산 속에서만 살고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남편이 폴다준주만 살던 이런 평범한 주부였는데
어쩌다가 누굴 통해서 애터미를 와봤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정말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자립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나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동안에 나한테 수고했던 남편한테 내가 반대로 남편을 내가 앞으로는 호강시켜주겠다. 이런 스피치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내용의 스피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규는 그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어떤 거에 하나 꽂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례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한기수 사장님, 네, 그분은 보름 동안에 어떤 주방장 요리사였잖아요. 그런데 주방장으로 있고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희한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병명도 제대로 본 희한한 무슨 병이 되는데 희한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온 손바닥이 다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막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요리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요리사도 그만두고. 근데 이분이 보름 치료비가 병원비가 240만 원. 보름의 병원비가 24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는 게 희귀병이더라고요. 근데 애텀이 홍민자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친구래요. 친구, 오래된 친구. 근데 계속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홍민자 사장님 이렇게 툭 하면 수시로 해모임을 한 번씩 주신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비싼지 싼지도 몰랐대요. 처음에 굉장히 싼 건 줄 알았대. 네. 이렇게 너무 잘 주길래. 그래서 한 포씩 받아먹고. 이분이 술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아먹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더 줘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뺏어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2포씩도 주고서 그렇게 자주 만나니까 계속 받아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에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미쳐가지고 병원비 내가 보름에 240만 원씩 쓰던 여자가 그 돈으로 애터미 제품 싸고 좋은 거 먹으면서 애터미 하는 게 100번 낫겠다고 지금 오신 겁니다. 이런 스피치 하나를 들으면 그 짧은 30초 스피치에 신규들은 뻑뻑 가는 거죠. 여기 나와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거짓말 같고 사기꾼 같고 다단계 집단에 와가지고 뭔가 속일까봐 막 유혹에 안 빠지려고 몸을 사리는데 이런 정말 평범한 것 같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 30초 1분 스피치를 하는데 그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자가 되고 결단을 하고 이런 테이블 미팅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반복된 걸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씩 계속 이런 미팅을 해보세요. 또 의도적으로 누구 파트너가 한 번 왔다. 이번에는 이분의 파트너가 왔는데 내일 모레 보니까 이분이 또 한 분을 모시고 왔네. 2분은 형제 라인이야. 그러면 이분이 내 신규가 왔을 때 이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 그 스피치를 듣고 내 신규 파트너가 피리포트에서 출근하기 시작해서 정착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 감사해요 안 해요? 그리고 또 테이블 미팅을 주선해가지고 똑같이 또 1분 스피치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 오신 분은 내가 애터미 사업을 결정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온 사람이야. 그러면 방화동에 살고 있는 최희정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것이고 내가 이미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했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최희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스피치를 1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분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반대로 또 2분의 파트너가 깨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면서 팀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점수에 대한 팀플레이도 있는 거고요. 이 조직에 대한 팀플레이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재심합력이죠. 이게. 그래서 내 팀원들이 서로 다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팅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켜보세요. 활성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 현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만의 스피치를 1분짜리 3분짜리를 갖고 계셔야 돼요. 큰 틀은 똑같아요. 아웃라인은 똑같아. 그런데 10분 스피치일 때에서 또 3분 스피치로 바뀌면 내용이 좀 빠지겠죠. 핵심만 뼈만 추리겠죠. 또 그게 1분 스피치로 바뀌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꺼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분 스피치를 하나씩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를 위한 연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다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체험한 거와 자기의 어떤 그 스피치를 하는 거지만 신규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떤 새로운 충격적인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어떤 비전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제가 이번에 팀장 미팅을 하면서도 느낀 게 우리의 이 유주아 센터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 자체가 여러분들 인테리어 역할을 해줘요. 지금 200명 가까운 인원이 출근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지 않고 아침 10시 반이면 주회를 시작합니다. 이미 성공자가 배출되어 있고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처음에 제가 센터장님과 단둘이 사무실 얻어서 임대해서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완벽하게 모든 게 만들어져 있어요. 많은
15명의 국장님들이 나와 계시고 보여줄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10시 반에 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도 안 보고 남편도 뿌리치고 모든 걸 팽개치고 아침 10시 반에 매일 200명이 나와서 이 교육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보여줄 게 많은 이미 성공된 센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 하드웨어는 완벽해. 근데 그 센터의 소속원인 여러분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가 엉망이에요. 중간 허리 역할을 못하면요 조직이 커지지 않습니다. 내 조직은 커지지 않아요. 더 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이 안에서 애텀이라는 회사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내 손에 보물 지도를 쥐고도 보물을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단련을 시켜야 되고 갖춰야 되고 준비해서 도구를 들고 연장을 들고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도구를 뭘로 쓸 것인지 여러분들 정신무장에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 꿈은 연료입니다. 연료. 여러분들의 연료 탱크를 채우셔야 돼요. 내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 꿈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기름 바닥나 보세요. 앵코 대보세요. 차가 어때요? 힘아리가 하나도 없어요. 운전해보신 분 알죠? 힘도 하나도 없이 엄청 무겁게 갑니다. 틀틀틀 무겁게 가요. 무겁게. 네. 근근히 무겁게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쫙 넣어보세요. 세상에 차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샥 나갑니다. 하다못해 차도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꿈이 없으면 꿈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 길까지 성공의 길까지 가실 거냐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의 꿈 간절한 꿈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뜁니다. 내가 목표 달성을 해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맞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꿈과 목표는 같은 거지만 약간 다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이건 꿈꾸는 사업이잖아요. 꿈꾸는 사업. 꿈. 꿈이 뭘까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네. 갖고 싶은 거 뭐예요? 갖고 싶은 거. 자유랍니다. 네. 갖고 싶은 거. 현금. 뭐 많잖아요. 집, 뭐 차. 근데 이것도 아주 구체화된 거. 차도 어떤 종류의 얼마짜리 차, 무슨 색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진짜 막 전직에서 막 현장에서 막 영업을 뛰고 막 전단지를 돌리면서 막 로딩이라고 그러죠. 로딩. 길거리 막 캐스팅하는 거. 길거리.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캐스팅하는데 정말 간절하니까 이러지더구만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그날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느슨해진다니까요. 그날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그 지점에서 직급자들 이제 전 초보 직급자였죠. 전직에서 맨 밑에 초보 직급자일 때 그날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석회 때 그 관리자 회의를 석회라고 하거든요. 석회가 있거든요. 저녁 회의 석회 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 달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너무 간절하게 막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 일산의 그랜드백화점 앞에 저희 그 지점이 거기 있었거든요. 막 하는데 그날까지 제가 그 달성을 못했어. 그런데요, 막 너무 간절한데 백화점 그 그랜드백화점 바로 앞에서 백화점 문이 쫙 열리면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쫙 하얀색으로 정장을 딱 차려입은 여자가 너무너무 멋있는 여자예요.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완전 연예인이야. 쫙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백화점 안에서 로딩하다 쫓겨났거든요. 이 CCTV에 걸려가지고 몇 번을 쫓겨났거든요. 한 번만 더 누르면은 이 H 화장품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하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여자가 쫙 나오는데 뭐 제가 이 목표에 꽂히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석회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뭐 어떤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여자한테 달려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막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거 아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때 그 스킨 로션 크림 3종수 때 81만원짜리. 네, 그런데 그분이 설화수 말하면 안 되잖아. 하여튼 그 화장품을 비싼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전화번호를 따냈어요. 내 전화번호만 주고 그 사람이 전화 안 하잖아요. 상대방 걸 따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전화번호 백날 줘봐야 명함 백날 뿌려보세요. 연락오나. 여러분 전단지 백날 줘봐야 소용없어요. 상대방 연락처를 따내야 되는 거거든요. 연락처를 잽싸게 따냈어요.
근데 그 이제 그러면서 차가 딱 대기를 하더니 남자분이 여자 딱 태우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편이었던가 봐요. 태우고 가서 이제 놓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언제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또 그 며칠 지나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화를 딱 했는데 풍동 애니꼴에 있대. 네, 지금 오면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근처에 있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그때 참 화정 쪽에 일을 나가 있었거든요. 15분 안에 올 수 있으면 제가 만날 수 있대요. 이동할 거예요. 딴 데로 이동. 화정에서 제가 풍동 애니꼴까지 15분 만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15분 만에 차를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뭐 처음 먹어보는 막 희한한 음료수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료수를 저를 사주더라고. 그걸 먹으면서 막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3종 세트에 81만 원짜리 거기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2년이 돼갖고 그 사람하고 친해졌는데 이분이 연예인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수 그때 최고 히트를 좀 달리고 있던 어떤 가수하고 누나 동생으로 지내는 뭐 이런 여자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2년이 돼서 제가 이제 몇 번 만나고 이렇게 그분 별장을 또 이제 놀러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또 별장을 또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랑 같이 별장을 갈 일이 있는데 별장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또 엄청 좀 가기는 불편했는데 따라가게 됐어요. 엉겹결에. 그런데요. 제가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런 집을 봤잖아요. 별장이 전체가 거실이라 통유리야.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골프를 이걸 공을 치면 그 물이 저 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이 호수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호수거든요. 그리고 막 별장이고. 근데 이렇게 지하실로 이렇게 지하실 같은데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노래방이에요. 암실 노래방. 이 드라마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막 정치인들 이런 데 가면 막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너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엄청 놀랬어. 제가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내가 또 혹시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긴장을 했어요. 근데 그날 또 비가 오는데 전 차를 안 가져고 그분들 차를 타고 갔잖아. 그 부부 차를. 근데 그 무슨 또 이렇게 막 그 좀 높은 분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높은 분한테 부탁을 하라는 거야. 내가 자기가 좀 어려워졌나 봐. 그래서 그 오빠라는 분한테 좀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이에 제가 따라가서 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큰일 났다. 큰일 날까. 그때는 그래도 너무 사이즈 입었을 때인데 나이도 젊었을 때고 이쁘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이분이 또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하는데 저거 운전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그분 차가 또 제가 그때 마티즈를 몰고 다닐 때거든요. 근데 이분 차가 엄청 큰 차인데 한 번을 그걸 내가 해봤냐고. 근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하면서 다행히 그날 이제 되돌아오게 됐어요. 자고 가야 되는데 자고 올 수가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제가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행히 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친해져서 후로도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엉뚱한 얘기로 빠졌네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숙제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말도 평상시에 못 걸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말을 걸게 되고 연락처를 따내게 되고 그러면서 제품을 팔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꿈이 있으면 이 목표는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내 꿈이 있잖아. 정말 갖고 싶고 저는 진짜 갖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저런 막 궁전 같은 별장을 갖고 싶고 갖고 내 파트너들 내 성공했을 때 정말 어려운 파트너들로 막 쫙 파티 한 번씩 해주고 기분 전환 시켜주고 막 이런 장소가 필요해 내 별장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에 부부한테 이렇게 못했는데 하고 싶은 거 또는 내가 마지막에 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뭐 인피를 된다고 맨날 떠드는데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입에서는 인피이라고 떠들지만 마음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인데 그거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표. 이 간절한 이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한 이걸 여러분들이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꿈꾸는 사업입니다. 어제도 생각해 보셨어요? A4지에 써보셨나요? 이번 달 또 말일날 30일이 되면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5천만 원. 이걸 또 어디다 쓸 것이냐? 써보셨냐고요? 5천만 원 들어올 때. 이거를 막 생각해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모르지만 신난다니까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못 참아? 스폰서가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 건데 못 참아? 내 파트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못 참아?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조직을 키우고 이렇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폭과 아줌마, 깡패와 아줌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깡패와 아줌마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문신을 하고 다닌다. 깡패는 팔뚝에 문신하지만 아줌마는 여기다 문신합니다. 두 번째, 아무한테나 형님이라고 합니다. 이 아줌마들 아무한테나 형님. 네. 마지막으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네. 여러분들 조직을 만들어서 막 우르르 몰려다녀야 되는데 아줌마 좀 홍보관에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 그래서 조직과 함께 성공해서 많은 조직을 이루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꿈을 꾸고 많은 걸 도전하다 보니까 막 승급에 대한 도전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승급할 때도요. 좀 여러분들 뒷공부를 조금 스폰서들과 좀 상담도 좀 하면서 조금 약간의 저는 이게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배려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승급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느낀 것들이 많은데 파트너와 함께 승급하는 거죠. 내 스폰서와 함께 승급하는 겁니다. 물론 나만 딸랑 승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만 승급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배려라는 게 있거든. 배려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승급하니까 우리가 보름 기간 동안에 내가 판매사로 승급을 해. 그래도 30만 점씩 8번 정도를 맞춰서 38에 23면 250만 점 이제 되니까 이렇게 8번 정도를 맞춰야지 하고 승급하는 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 8번을요. 내가 이제 1일부터 15일까지 승급을 한다. 그러면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8번을 다 맞춰버려.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쉬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 왜 이렇게 승급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미리 팔아놨거나 아니면 나는 조급하면 못하니까 가끔씩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조급하면 막 병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차피 내가 이거 팔 거고 명단 다 작성해놨고 팔 거니까 그 내가 보름 안에는 못 팔 것 같지만 내가 한 달 안에는 팔 수 있어. 근데 나는 너무 조급하게 하면 난 못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팔겠다고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혹씩. 근데 그걸 뭐 말릴 수 있어요. 본인 스타일이 그런 걸.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점수를 좀 분배해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내 밑에 파트너가 있을 거고 파트너가 있을 거고 내가 점수를 넣는 동안에 물론 8번 점수를 넣어서 맞추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계속 매일매일 점수를 넣어버리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점수를 맞춰서 자기도 좀 이렇게 따먹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아마 자기가 점수를 덜 해도 여기서 점수가 나올걸? 그죠? 그런데 막 자기만 생각해. 여기 위에는 또 스폰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폰서도 이쪽 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내가 점수를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끊어서 올려주면 이분이 한 번이라도 스폰서도 더 타먹을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미워하는 스폰서니까 못 타먹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고 배려거든요. 네. 그리고 점수를 넣을 때 이렇게 조금 넣는 법도 배우세요. 여러분도 점수 넣는 법도. 그날 팔아서 넣는 건 바로 그날 넣으면 되겠죠. 네? 판매해서 넣는 거. 그렇지만 부족해서 내가 맞추는 점수가 있다고 치면 이런 거를 좀 맞춰서 넣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팔았어도 이렇게 점수를 맞춰서 넣을 수 있잖아요. 위에 사람을 배려하고 또 아래 중간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팀장을 간다고 치자고. 팀장을. 네? 팀장을 가. 팀장 밑에는 판매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판매사가 나오잖아요. 4명이 나오잖아요. 4명이. 그러면 요 판매사는 2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만 점이 올라오고 여기서 30만 점이 올라오고 여기서 30만 점이 동시에 올라오면 이날 하루에 90만 점이 뜨겠죠. 그럼 위에 팀장님은 150만 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70만 점을 맡아야 되는데 20만 점이 날라가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 모아서 해주면 이분이 한 번 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배려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우리 스폰서가 나 때문에 수당 한 번 더 타면 밥이라도 한 번 살 거고 커피라도 한 잔 더 줄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왜? 어차피 나는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걸 더 받아먹는 게 아니니까. 이런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 점수를 여러분 넣으실 때 이분이 30만 점을 넣고 이날 여기는 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30만 점을 하는 거예요. 60만 점 올라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팀장 70만 점 올라야 되는데 10만 점 모자라잖아. 근데 이분은 내 몸에 점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70만 점 정도를 맞춰야 되고 또 다음 팀장을 위해서 내 몸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점수라는 게 해야 되죠? 네. 그럼 이때 내 몸에 10만 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70만 점이 되잖아. 그죠? 네.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은 30만 점, 이쪽이 안 맞았잖아. 그죠? 못 타먹었지, 밑에는. 위에는 이 판매사는 여기 30만, 여기 30만 정도 한번 타먹었잖아. 근데 밑에 사람 못 타먹었죠? 그럼 이제 이날은 이 다음 날은 이분이 여기를 쉬는 거죠. 여기 30만 하면 이분이 수당 타겠죠, 그 다음 날? 네. 그리고 이 사람 여기 또 30만 하면 이분 또 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에 또 몸에 10만 하면 이 사람은 또 70만 원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스폰서와 상의를 하면서 점수를 넣게 되면 같이 하는 점수로 여러 사람이 더 많은 덕을 보면서 탈 수가 있고 하루씩 걸어서 이렇게 쉬어주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분도 점수가 몽땅 세상에 어떤 분이 150대 150으로 하루 맞춰먹고 끝내는 거예요. 보니까 하루에 150대 150 위에 있는 스폰서가 이제 팀장인데 막 300만 점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점수를 넣는데 그러면 150대 150 점수를 하면 이분 30만 원 한다고 치자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30만 점으로 하면 몇 번 타먹을 점수예요? 5번 타먹을 점수죠?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타요. 그죠? 그러면 70대 70으로 맞추면 두 번 하죠? 네. 15만 원씩 두 번 30만 원 나오고도 10만 점이 오히려 세이브돼. 140만 점 넣고도. 이렇게 좀 맞춰서 배려할 수도 있는 건데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은 상의에서 점수를 어떻게 넣어주면 서로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막 우르르 다 넣는데 위에 있는 스폰서는 하나도 못 찾아먹고 다 날라갔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마워. 네가 쓴 거에서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대단하고 좋긴 한데 이왕이면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막 팔아서 막 그때 팔아서 그 사람들이 막 넣는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0% 팔아서 이게 다 차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조금씩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 점수를 할 때 이렇게 배려심 같은 걸 좀 발휘를 해주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서로가 도우면서도 협력하는 이게 우리가 이어달리기 게임이잖아. 100m 단거리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거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애텀이라는 이 사업이 오늘 당장의 수입을 딱 얻는 게 아니고 정말 미래 안정된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노력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배려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직급도요. 승급하시는 분들이 작은 직급, 뭐 판매사 이런 거 도전할 때는 팔아서도 가고 정말 내가 도전해서 명단 작성해서 팔아서도 갈 수 있지만 점점점 직급이 커질수록 이 직급은 준비 없이는 힘듭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거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사업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 점수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승급할 때도 평상시에 열심히 뛰어서 멤버십을 갖춰놓고 내 인프라 구축이 되고 내 소비자가 생겼고 또 그 안에 나와 뛰고 있는 파트너가 생겼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와졌을 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을 그릴 건지 그림이 좀 나오는 그림이 있죠? 그랬을 때 승급이라는 걸 하셔야 되지. 깽판 아무런 그림도 안 나오는데 큰 직급을 간다고 막 떠드시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림은 이분이 나오니까 좀 열심히 뛰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도전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승급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맹목적으로 승급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보면은 그림은 완전히 너무 엉망이야. 그림이 너무 나오지가 않아. 이럴 때는 승급은 무리수를 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몸으로 더 뛰시고 만드시고 갖추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승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승급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조직의 볼륨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볼륨이 커져요. 그리고 어쨌든 도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조직도 커지고 이 사업자들의 마인드도 커져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업은 커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승급은 도전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할래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할래요. 내 파트너가 다 나온 다음에 할래요. 그러면 그분은 아마 파트너는 승급할지 몰라도 그분은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밑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가면 이 준비된 사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갑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밑에서 받아서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정말 이 멋있는 애텀에서 꿈꾸는 사업, 내 꿈을 공유하는 사업, 나 정말 애텀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더불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멋있는 이런 걸 나는 계획하고 꿈꾸고 함께 할 거야라는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테이블 미팅, 팀 미팅 매일매일 1분 스피치 준비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적어오세요. 메모해 오세요. 이분 그날도 처음으로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미팅이었는데 기존들은 가만히 계신데 이분은 노트에다 다 적어오셔가지고 외워오셨어. 내 얘기니까. 네. 그래서 술술술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항상 되시기 바라겠고 오늘 당장이라도 잠깐 선생님 나오셔서 스피치 3분 해보세요. 1분 해보시면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하나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꿈이 될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 내 파트너가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은 내 동네에서 또는 어떤 그 모임에서 나를 봤을 때 나는 형 이렇게밖에 안 봤던 사람이야. 근데 어찌어찌 초대해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한 번은 따라오겠다 해서 나를 따라왔어. 그렇게 대충 우습게 봤던 이 사람을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딱 스피치를 하는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기의 그냥 꿈을 다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목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파이팅을 하고 딱 내려가고 보니까 평상시에 잘 볼 때 그 아줌마가 아닌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내가 우습게 봤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또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꿈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미팅을 활성화시켜서 다 같이 함께 성공하는 그런 하루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